안녕하세요. 성인간호 마지막 파트 감각기계 살펴보겠습니다. 감각기계는 피부부터 우리 몸의 감각기관에 생길 수 있는 이런 장애를 보는 거고요. 먼저 피부부터 보면 피부의 역할은 방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체온 조절, 신진대사, 감각도 느끼기도 하고 또 체내 수분량도 조절하고 또 피부에 각질세포 같은 경우는 좀 방어 기전, 면역 기능도 하겠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다. 노화 때문에 건조해질 수도 있고 목욕을 너무 자주 하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한 날씨 때문에 생길 수 있고요. 어떡하겠어요. 건조하니까 피부에 크림, 로션 바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소양증은 이제 피부가 너무 가려운 거예요. 너무 긁어가지고 상처 때문에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줘야 되는데 가려움증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항히스타민제, 페니라민 투여해주면 좀 가려움이 줄어들고 또 손톱을 짧게 깎아야 상처가 덜 생기고 또 너무 심하게 긁는다 이러면 벙어리 장갑 이렇게 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칼라민 로션 이런 걸 발라줘도 가려움이 줄고 전분 목욕, 중조 목욕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또 시원하고 쾌적하게 뽀송뽀송해야 안 가렵겠죠. 그리고 울같이 까끌까끌한 옷보다는 좀 얇고 가벼운 면재질의 옷과 침구 이런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자극적인 음식, 술, 담배 이런 것도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화상을 입는 경우에요. 그래서 표면만 입었다 이러면 1도 화상이고 더 깊숙하게 입었다 이러면 2도, 3도 이렇게 나가는데 좀 시원하게 해주고 진정크림, 보습 로션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화상 같은 경우는 응급간호 보면은 화상 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1도, 2도, 3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간호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두드러기가 생겼을 경우인데 어쨌든 이거는 좀 원인 물질 제거해주고 냉스포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드름인데요. 이거 여드름 생겼다고 잡아떼거나 짜지 말고 좀 중성빈으로 자극 주지 말고 지방 같은 거 좀 피해주고 영양 섭취 좀 골고루 해줘라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심하다 이러면 스테로이드나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는 약물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접촉성 피부염인데요.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으로 뭔가 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렵고 부종, 수포 이런 증상이 생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 제거해주고 가려우니까 안 가렵게 간호해주고 항히스타민제나 전분 목욕 이런 거 해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가지는 피부에 발생하는 감염 증상으로 보면 되는데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격리를 해주시고요. 물품이나 수건 이런 거 썼다면은 따로 분리해서 소각해주고 잘 싸가지고 소각해서 아무튼 퍼지지 않게 좀 해주고 긁을 수 있으니까 손톱 짧게 해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뭔가 포진이 난 거예요. 헤르페스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성 약물인 아시클로버 이런 거 발라주면 되고요. 이거 낫다고 만지기보다는 약 바르고 좀 피곤하지 않게 좀 쉬어주면 금방 나으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대상포진인 경우인데요. 수두 바이러스가 조스타 바이러스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건 아무래도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보니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해주고요. 얘의 특징은 띠 모양으로 뭔가 발진 수포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빨리 통증의학과 가가지고 72시간 안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해야지 효과가 있고 효과가 가장 좋고 또 이걸 방치하게 되면 이게 신경절까지 침투를 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가야 됩니다. 욕창 같은 경우는 간호실기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뼈 돌출 부위에 너무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조직에 피부가 점점 괴사가 오는 증상을 말을 해요. 뼈 돌출 부위에 좀 뭔가 덧대줘가지고 압력을 감소시켜주거나 영양 공급이 풍부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리고 2시간마다 좀 체위 변경을 해줘서 피부가 눌리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또 공기침대나 물침대 이렇게 하면은 순환이 잘 돼서 좀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침구류가 꾸깃꾸깃하면은 그 구겨진 부위에서 욕창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부 깨끗하게 해주고 침구류도 깨끗해지게 해주고 피부 자극 같은 거 없게 이렇게 관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창에 대해서는 간호실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온다기보다는 용어가 피진이다, 수포다, 뭐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대강 뭔지만 알 정도면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피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점 같은 게 조그맣게 있는 걸 피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근깨라든지 몽고반점 이런 거고요. 구진 같은 경우는 피부에 뭔가 볼록 튀어나온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같은 거 말을 하는 거고, 결절 같은 경우는 구진보다 좀 더 크고 속에서부터 이렇게 덩어리진 거, 이거를 결절이라고 합니다. 종양은 더 크고 단단한 덩어리를 말을 하고요. 수포는 여기에 물이 찬 거죠. 그래서 소수포는 조그만 거, 대수포는 엄청 크게 물집 잡힌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농포는 수포랑 똑같은데 여기에 대신 농이 차 있는 거죠. 그리고 단맞은 팽진 같은 경우는 피부가 이렇게 팽팽하게 펴져 있는데 이렇게 뭔가 불룩불룩하게 빨갛게 올라온 상태, 좀 두드러기 같은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점은 뭔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점이 생긴 요런 걸 보시면 되고, 반 같은 경우는 요 위에 구진, 요 구진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좀 더 크고 불규칙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피부에 덩어리가 져가지고 여기 액체도 차있고 요런 거 봐주시면 되고요. 가피는 약간의 딱지로 봐주시면 돼요. 혈액이 굳어서 생긴 거고, 인설은 피부가 이렇게 비늘처럼 떨어진 그런 건데 좀 비듬이나 건선 요런 걸로 봐주시면 되고, 미라는 수포가 터져가지고 우리 움푹 파여서 빨갛게 여기 맨질맨질한 거 보이잖아요. 그걸 미란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포가 터졌다 요렇게 이해하시고요. 궤양은 아예 피부 조직을 침투해가지고 함몰된 상태, 뚫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태선화는 이렇게 피부에 굳은 살 마냥 뭔가 건조하다 못해서 가죽같이 좀 두꺼워진 거, 요렇게 말하고, 열구는 깊이 갈라진 상처, 그리고 반은 약간의 흉터인데 뭔가 피부가 깨끗하게 안 아물고 좀 이렇게 볼록, 뭐라고 하지, 흉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반은 흉터로 보시면 되고요. 위축은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좀 종이같이 주름 쌓여진 이런 걸 위축됐다고 하는데, 좀 노화된 피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눈이에요. 눈에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빛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또 초점 맞춰서 보는 거죠. 그래서 눈과 관련된 신경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3번, 4번, 6번 여기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얘네들이 눈 운동에 많이 관여를 하고요. 안검 반사라고 해서 5번 뇌신경, 3차 신경이 이 반사신경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다? 사이드로 같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눈꺼풀을 감거나 눈물샘 나오고 이런 거는 안면신경 7번이랑 연결돼 있구나, 이 정도 봐주시고요. 어쨌든 눈과 관련된 신경 3번, 4번, 6번은 꼭 외워주세요. 그래서 뭐 시력 검사하기도 하고, 이제 시야 검사는 우리 눈은 이 양쪽이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볼 수 있는지 요 범위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시야가 너무 좁거나 이러면은 뭐 뇌질환이나 녹내장, 망막박리 요런 게 의심이 되겠죠. 그리고 안압은 우리 정상 호흡수랑 수치가 비슷해요. 12에서 한 20 정도, 요 정도가 정상인데, 이게 너무 높아지면은 녹내장 같은 거 올 수 있으니까 미리 검진해 두는 게 좋고요. 뭐 거만경 검사나 뭐 안저 검사, 뭐 굴절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겠죠. 그래서 결막염 같은 경우는 결막에 염증이 생겨서 감염이 된 건데 타인한테 전파할 수도 있으니까 눈병 난 거죠. 그래서 수건 따로 쓰고 손 씻기 잘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아무래도 이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양쪽 눈에 넣어야 된다 이러면 각각의 안약 써주는 게 좋고요. 다래끼가 났다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과 가서 항생제 연고를 하고, 함부로 내가 집에서 짰다가는 눈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함부로 집에서 짜지 말아라,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백내장은 이제 수정체가 하얗게 뿌옇게 되는 현상인데, 뭐 수정체 깨끗하게 다시 인공 수정체로 교체해주면 되고, 아무래도 눈 수술 후에는 눈에 압력 높아지면 안 되니까 무거운 거 들지 말고 힘주지 말아라, 요런 얘기고, 내가 왼쪽 눈을 수술했어요. 근데 왼쪽 눈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눌러버리면 압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술한 눈이 찌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한 눈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해줘야 눌리지 않는다, 요런 얘기로 봐주시면 돼요. 망막 박리는 망막이 아예 떨어져 나간 상태로 보면 되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시야 결손 증상 요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통증 섬유가 없어서 통증이 안 생기고, 그리고 수술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녹내장은 안압이 확 올라가는 경우죠. 잘못하면 실명까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치료를 안압을 좀 떨어뜨리고, 너무 심하다 이러면 수술 치료, 그리고
그리고 안암 높아지는 활동, 뭐 재채기라든지 무거운 거 들기 요런 거 피해줘라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굴절 이상은 우리 흔한 거죠. 뭐 근시다, 원시다, 노안이다 이래서 수정체가 초점을 잘 못 맞춰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건데, 근시 같은 경우는 오목 렌즈 쓰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가까운 건 안 보이는데 먼 거 잘 보이잖아요. 그럴 땐 볼록 렌즈 써주고, 또 라식, 라섹 같은 수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눈 수술하고 났다 이러면 어쨌든 출혈 같은 거 잘 봐주고, 안압이 올라가지 않게 뭐 재채기, 뭐 배에다 힘주기, 허리 숙이기 이런 거 피해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누우란 얘기예요. 수술한 눈은 위쪽으로 둬야 눈이 안 눌리겠죠. 수술한 눈을 위쪽으로 하고 정상 눈은 아래로 해가지고 눈이 찌부되지 말게 해라 요런 얘기고, 이게 힘들면 제일 좋은 자세는 그냥 똑바로 눕는 앙하이가 도움이 되겠죠. 갑자기 강한 빛 안 들어오게 해주고, 또 머리 운동 갑자기 하면 수술 부위에 영향 가겠죠. 그리고 눈 함부로 비비지 말고, 그래서 뭐 눈곱 같은 거 낄 수는 있는데 이게 막 노랗고 너무 심하다 이러면 의사한테 가야 되겠고, 수술 후에 어지러울 수 있으니 침대 난간 올려주고, 또 수술하고 났으니 조기 이상 해주고, 또 요정체나 뭐 복부팽만 이런 게 안 생기게 잘 해줘라 이런 거고, 안대 같은 거는 수술 부위 이물질 방지나 염증 방지를 위해서 하기도 하는데, 애기나 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드물게 억제대를 좀 쓰기도 한다 요렇게만 알아두세요. 다음은 청각장애예요. 청각장애는 뭐 재팔 내신경, 청신경이랑 연결돼 있고, 난청, 이명, 뭐 혀눈 어지러움이나 뭐 중이염, 뭐 귀에 통증 요런 게 생길 수 있겠죠. 청각장애 검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웨버랑 린넨 검사가 있어요. 음차라고 하는 소리곱새를 이렇게 쳐서 하는데, 웨버 검사 같은 경우는 요 머리 위에다가 띵 쳤더니 양쪽 다 잘 들리는 거죠. 근데 전도성 난청이 있다 이러면 오히려 손상된 귀에서 잘 들립니다.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 이러면 건강한 귀에 잘 들려요. 그래서 요걸로 구분하시면 되고, 린넨 검사 같은 경우는 한번 띵 쳐요. 그래서 소리가 난다 이러면 한번 잡아주는 거죠. 잡으면 이제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는데, 정상 같은 경우는 이 소리를 멈춘 후에도 공기가 계속 흐르는 그게 감지가 돼서 소리가 느껴져요. 전도성 난청 같은 경우는 손상된 귀에서는 소리가 안 나고 정상 귀에서만 소리가 좀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 같은 경우는 손상된 귀나 정상인 귀나 둘 다 소리 띵 치고 잡았을 때 잘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웨버 검사, 뭐 린넨 검사로 청각 검사 한다 요렇게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웨이염은 웨이에 이제 염증 생긴 경우죠. 그래서 뭐 항생제 발라주고 좀 찌끄러기 많이 나온다, 귀지가 많다 이러면 의사한테 좀 흡입 청소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귀지나 이물질 같은 거 알아서 나오니까 뭐 파지 말고요. 또 샤워할 때 물 안 들어가게 해도 되지만 어쨌든 샤워하면서 빠지기도 하고, 수영하다 물 들어갔다 이러면은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된다 요 정도로 봐주세요. 그리고 중이염은 애기들한테 잘 생기는데, 애기들의 뭐 중이관, 오스타키오관이 넓고 곱고 짧아서 잘 걸린다고 하고요. 메니에르병은 귀에 문제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요런 증상으로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염 같은 게 나오는지 보고, 귀에 분비물이나 뭐 아프진 않는지 이런 거 봐주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한 쪽에서 이렇게 삼출물들이 막 나올 텐데 귀가 아래로 이렇게 가 있으면 여기서 물질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수술한 귀를 위쪽으로 두면은 고여가지고 아래로 들어가니까 요렇게 하지 말고, 얘는 오히려 수술한 쪽을 아래로 가서 물질을 빼줘라 요렇게 봐주시고요. 근데 조직을 이식했다 요런 경우는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눌리면 안 되니까 위로 가서 눌리지 않게 해줘라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재채기나 코풀기 뭐 이런 걸 해주면은 귀에 압박이 가서 손상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고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난간 올리고 잘 쉬어라. 씹는 작용을 할 때 귀에 자극을 주니까 미음 같은 걸로 귀에 자극을 주지 말라는 얘기고요. 아무래도 수술하고 났는데 물이 들어가거나 뭐 감기 같은 거 걸리면 귀에 자극 가니까 이런 거 피해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청기 관리 잘 하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청기 마른 상태로 잘 보관하고 뭐 직사광선 피해라 요런 얘기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웨이도에 뭔가 약을 넣어야 된다면 성인 같은 경우는 후상방으로 당기고 3세 이하 아이는 후하방으로 당겨줘야 돼요. 요거는 체온 잴 때도 동일하기 때문에 요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귀에 갑자기 차가운 거 넣으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온하고 비슷하게 해주고요. 또 약 넣고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침대 난간 올려줘라 요렇게만 봐주세요. 그래서 피부 간호부터 볼게요. 가려움증 간호, 요거는 간호 실기랑도 많이 겹쳐요. 그래서 계속 긁고 싶기 때문에 가려움 원인 찾아서 제거해주거나 항히스타민제, 페니라민 투여해주고요. 손톱을 짧게 해주고 전분 목욕, 미온수 목욕 이런 게 도움이 되고, 칼라민 로션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고, 옷하고 침구 자극 안 주는 면 같은 거 이런 거 해주면 좋고, 자극적인 음식, 술, 담배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봐주시고요. 욕창 간호, 간호 실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 뼈 돌출 부위에 뭔가 쿠션을 대준다든가 영양 공급 잘 해주고, 체위 변경 잘 해주고, 피부 깨끗하게 잘 유지해줘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감각기계는 눈에 관련된 질환은 이제 안압을 높여주는 행동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백내장, 녹내장, 망막박리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고,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는 거, 망막박리는 망막이 떨어져 나간 건데 통증도 없고 눈이 번쩍번쩍 거린다.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서 눈 수술 후에는 안압 상승을 예방해야겠죠. 재채기, 기침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고, 수술한 쪽으로 누워버리면 찌부가 되잖아요, 눈이. 그러니까 수술한 눈을 위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앙와이로 똑바로 누워라. 그리고 빛 같은 거 자극 주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 같은 거 함부로 움직이면 눈에 영향 가니까 피해줘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귀에 관련된 거는 청신경, 제8, 내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평형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중이염이 생겼다 하면은 성인은 후상방, 영아, 애기는 후하방으로 당겨주고, 요거는 우리 체온계 잴 때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애기 같은 경우는 이관이 넓고 곱고 짧아서 더 중이염이 잘 걸리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니에르병은 이제 귀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이런 증상이고요. 그래서 귀 수술 후에는 어쨌든 감염되는지 분비물 이런 거 잘 봐주고, 뭔가 이물질을 빼야 된다 이러면 수술한 쪽을 아래로 가게 해야 슉슉슉 중력에 의해서 빠지겠죠. 근데 조직 이식 같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무리가 가면 안 되니까 수술한 쪽을 위쪽으로 두어라, 자극 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낙상 주의해서 침대 난간 올려주시고, 귀에 물 안 들어가게 해야겠죠. 그리고 뭔가 씹으면은 귀를 자꾸 자극하니까 이런 거 자극하지 않게 미음으로 해주고, 약 넣을 때는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게 체온 정도로 미리 덮여줘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